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랄라 김미숙입니다. 오늘의 챌린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관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민규 교수님과 함께하는 모닝 퀘스천. 오늘은 제 18일차입니다. 저는 이민규 교수님과 함께 습관 챌린지, 아파치 챌린지를 했는데 많이 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파치, A는 퀘스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고요. P는 픽, 한 문장을 뽑는 거예요. A는 액션, CH는 챌린지, 체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파치 챌린지, 여기에 맞춰서 김일 교수님이 또 하고 있는 이 습관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일차는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턴. 질문은 어제까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오늘부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과연 저는 어제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어떤 사람으로 내가 변하고자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A, 아까 아파치 챌린지를 한다고 했죠. A, 저는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수석교사가 되기 전인 before 수석교사와 after 수석교사로 나눠보았습니다. 수석교사가 되기 전까지는요, 저는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표가 생겼어요. 나는 수업과 평가에 있어서 전가다라는 이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before, after로 이렇게 비교해서 before는 그저 열심히만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수업과 평가의 전가라는 이런 전문성을 키우는 이런 수석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의 명언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안에 수용소를 가지고 있다. 빅터 프랭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많이 죽어가는데 그 안에 죽어간 이유가 자기의 틀 안에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수용소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아파치 챌린지의 두 번째 픽. 저는 이 부분에서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바뀌면 그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 태도와 행동이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픽, 하나의 문장으로 뽑았습니다. 즉, 믿음이 바뀌면 정체성에 따라서 태도와 행동도 바뀐다라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저의 경우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민규 교수님의 책이 저로 하여금 저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는데요. 특히 이 자기 규정에 대한 파트, 나는 어떤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부분에서 저의 규정을 달리하다 보니까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은요, 아파치 챌린지에 A 대답을 했죠. 그다음 P 한 문장 뽑았지요. 이제는 다시 A로 왔습니다. 액션.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요. 스스로 수석교사에 대한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체성의 혼란도 겪었는데요. 저는 액션으로서 그럼 내가 지금 수석교사가 됐고 수업과 평가의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행동으로 한번 질문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질문. IB 교육과정이 요즘 많이 이쪽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IB 교육과정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학교에 2025년부터 적용이 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사이에 많은 공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액션으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액션과 다음에 나올 아파치 해서 액션과 그 다음에 취해서 CH가 다음에 나올 건데요. 변화에 대한 거는 아직 미래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만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저의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CH에 담아보았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 서술적 질문, 개념적 질문, 논쟁적 질문으로 나눠봤는데요. 수석교사는 수업의 평가, 수업,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저에게 가장 주어진 최고의 1순위는 여기에 대한 노력입니다. 전 이제까지 수업을 위해서는 많은 수업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공개 수업을
거의 89분이 계시는데요. 현재까지 80명의 수업을 공개 수업에 참관을 하고 참관록을 작성하고 또 거기에 따른 하반기부터는 수업에 관한 대화를 또 나눠보기도 하였는데요. 이러면서 저 스스로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많이 올해 시간을 투자를 했던 부분이 에듀테크와 논술입니다. 에듀테크에서도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수업과 함께 평가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고민해 보았고요. 또 평가 부분에 있어서 논술형 평가 핵심 교원으로 참여하면서 핵심 교원에서 필요한 그 자질들을 함양하고 또 문제를 개발해서 그 문항에 대한 것도 피드백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해보면서 전문성을 키우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라면 선생님들의 평가 계획서를 보면서 평가 컨설팅 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평가 전문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개념적 질문으로서 저는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수업과 평가의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요?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은 이거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수업과 내가 하고 있는 이 평가, 이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컨설팅일까? 또 컨설팅을 받는 선생님은 그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진짜 확실히 되었을까? 그 부분이 가장 큰 저의 질문이자 도전 부분입니다. 이건 역시 ING 중으로 현재도 계속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논쟁적 질문으로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수업과 평가 개선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지금도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이 있긴 있는데 눈에 띄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렇다 저렇다 답을 할 수는 없지만요. 계속해서 수업과 평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같이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측면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에게 같이 안내를 해주고 또 지원을 해주면서 같이 고민을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덫, 규정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제까지 정말 열심히만 해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부터 나는 정말 전문성을 가진 수석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 김미경 강사님의 모습처럼 저도 김미경 강사님처럼 교직계의 김미경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외쳐봅니다. 2025년 8월 교직계의 김미경이 될 올랄라 김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